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을 배워서 현장에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한 조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자기가 작은 회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경력도 쌓고 사대보험 반드시 내셔야죠. 사대보험 반드시 내고 그 안에 뭐 3년, 4년, 뭐 이렇게 2년 이상 있으면은 용접 산업회사까지 취득할 수 있거든요. 용접 산업회사까지 따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계속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 현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요. 지금은 당장 삼성물산 같은 곳에서도 3년 정도 일한 4대 보험 납입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기술 자격증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뭔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렇게 걸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공인 자격증은 한국에서 또 통하지만 한국이 용접 잘한다는 건 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사장인 경우 말고요. 외국 사람이 사장이 아니고 한국인이 사장인 외국 회사에서는 좀 굉장히 또 그냥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그 회사 다니면서 용접산업회사 정도까지는 따놓으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현장에 도전을 해보라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반도체 현장에 도전해보자. 이유가 간단해요. 첫 번째는 집에서 좀 가깝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평택, 그다음에 천안 가까운 탕정, 또 뭐 이천 하이닉스 있죠. 청주에도 LG 있고요. 하여튼 여러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 그다음에 또 용인 이쪽도 많고요. 화성에도 좀 있고. 하여튼 그다음에 작은 회사들은 남동공단, 인천 엄청 많아요. 이런 데 가서 하시는데, 특히 반도체 현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도 후딱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경남 쪽에 좋긴 한데, KTX 타도 저 같은 경우는 KTX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교통비가 조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현장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 도전을 하려면 요새는 3년간 일한 그러니까 경력사항을 제출해야 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너 어디 일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4대 보험을 그 4대 보험 납입 납입 영수증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런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용접이 자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용접하고는 잘 안 맞는데 용접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조언해 드리는데요. 학위를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해요. 맞든 안 맞든 또 나 학위 했는데요. 했으면 상관없고요.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야간 대학이나 아니면 야간 2년제 대학원 야간이 있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야간으로 할 수 있는 거 회사에서 막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회사에서는 좋은 인재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고 싶어서 야간 대학을 보내줘요. 그러면 회사에서 반 내고 나라에서 반 내서 등록금을 대줘요. 대신 몇 년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대학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것을 해줬다 하면 그분을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좀 중하게 쓰고 싶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경이 있나? 어쨌든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거든요. 우리 속담이죠, 참.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래서 작은 회사지만 거기서 관리자가 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추천해줘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하기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용접을 할 줄 아는데 관리자가 되면, 용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면 용접사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왜냐면 만약에 용접사가 깽판 부리고 싶은데 깽판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만약에 용접사가 깽판 부리면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용접사는 나 없이 되나 보자 하는데 관리자가 용접을 더 잘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은 완전 할렐루야죠. 용접사가 깽판을 못 쳐요. 여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RT 찍고 이런 사람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조금만 용접하면은 막 구라가 심하죠. 그 막 뻥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뭐 어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별소리 다 하죠. 왜냐면 뭐 거기 나 아니면 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막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용접하시는 분이 관리자가 된다. 그러면 용접사들이 힘들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년은 이렇게 잘하고 해서 반도체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지를 항상 돌려야 된다 그랬죠. 육지 남아도 돌리고 학원 다니면 돌리고, 그러니까 결국 용접사가 계속 돼가는 과정이죠. 한 방에 용접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접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재들도 많이 있어요. 천재들도 있어서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용접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천재들은 더 많아요. 막 한 번 보면 따라해버리는 애들. 백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한 번 처음 하는 애인데 막 링을 만들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피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어떤 자세에든지 용접을 해도 백을 내는데 링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온비드, 니꾸라고 하죠. 니꾸 최고 파이널 받는 파이널이 기가 막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도록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학원에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 플레이트 몇 개 끄적끄적 해보고 몇 개 붙여봤다고 해서 다 배웠다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고요. 파이프도 육지 자세, 오지 자세, 또 6인치, 4인치, 2인치, 1인치 해보시고요. 서스도 퍼지해서 6인치, 4인치, 2인치, 1인치 계속 모든 거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그 회사에 많이 가능한 인코넬이나 모넬 같은 것도 있으면 해보시고요. 뭐든지 해보셔야 돼요. 퍼지 할 수 있는 거 나인크롬도 해보시고요. 막 이렇게 제가 일했던 곳에는 고철통에 가면은 그런 걸 하는 회사여가지고 고철통에 가면 그런 하다가 버린 것들 많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계산 쳐가지고 제가 연습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다 그런 거를 겪어서 용접사가 되는 거예요. 뿅 하고 용접사가 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드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셔가지고 이제 잘 되면은 반도체 시험 한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면 반도체 현장은 제 제자들 많이 가 있는데 뭐 돈도 상당히 많이 준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올렸죠. 얼마 정도 받는지. 그래서 뭐 제 제자 중에도 가장 어린 애는 25인데 한 달에 그냥 돈 1,000,000원 받아요. 근데 이제 세금 떼고 나면은 한 700 정도 든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많다 적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준으로 괜찮다 라고 보여집니다. D급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용접사는 용접사잖아요. 그죠? 반도체 용접사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자세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단지 그냥 검사가 좀 약하다, 없다 이런 느낌이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요새는 거기 까다로워져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용접 시켜주지 않으니까 거기 회사에서 조공 생활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은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고래 들어가야 되죠. 그런 회사에 가서 조공부터 찬찬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새는 뭐 화기감시자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모집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본다든가 하면서 좀 분위기 본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접 바닥에서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한 번 용접사는 영원한 용접사다. 이런 말이 있고요. 조공 10년 묵어도 조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조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조공은 10년을 일해도 조공이에요. 용접사는 처음부터 용접사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용접사는 용접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공 10년 묵어도 조공이란 말은 조공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생활이 안주하게 돼요. 조공도 많이 줄 때는 15만원 뭐 이렇게 주거든요. 15만원 받았는데 30일 30공수 쉽거든요. 조공 30공수 하는 거 쉬워요. 30공수 하면은 450만원이잖아요. 그럼 세금 띄고 한 370만원 된다 쳐봐요. 그럼 370만원도 작은 돈 아니거든요. 350만원 이런 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 돈도 마음에 든다 생각하면은 자꾸 게을러져요. 그래서 용접을 더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현실에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공생활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조공을 처음부터 조공으로 들어가 버리면 계속 조공의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용접사는 처음부터 용접사인 거예요. 용접사로서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현장이라도 용접사가 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작은 현장이라도 조그만 회사라도 용접을 직접 하는 회사에 가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처음에 조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조공으로 시작했느냐? 아무래도 잘 몰랐던 것도 있고요. 잘 몰랐어요. 뭐 어떻게 들어가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돈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조공 갔을 때 9만원인가 8만원인가 받았거든요. 지금 한참 전 일이니까 8만원인가 받았는데 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10만원 올려주고 또 두세 달 지나니까 12만원 올려주고 뭐 한 6달 지나니까 막 13만원 올려주고 막 이렇게 점점점 올려주는데 저도 30공수 40공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400만원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조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조공화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조공일을 잘하니까 나름대로 이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다시 용접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용접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점심시간에 용접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비아냥거리거든요. 야 인마 니가 해서 되겠냐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고 야 인마 때려쳐라 이 새끼야. 니가 인마 용접사인데 인마 서울에 장을 지자 인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 보여서 용접도 연습도 안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요새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조공생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이제 생활비 왜냐면 그때 제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생활할 만큼 돈을 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살면 3천만 원 있어야겠다면 3천만 원 모일 때까지 계속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집사람 주고 다시 또 용접학원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조공생활 오래 하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만약 내가 반도체 배관 용접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설학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원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설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실력이 조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거 가르쳐줄 만큼은 됩니다. 실력이. 시험은 시험답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답게 보고 용접할 때는 용접답게 분량 안 나게 해야 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을 막 용접하듯이 하고 용접을 시험 보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은 시험답게 시험이란 건 약간의 그런 요령이 있잖아요. 요령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좀 다니면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현질한다고 그러죠. 요새 애들 말로. 현질해가지고 막 거기 가서 처음부터 막 돈 쳐벌려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배운 기술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지 않고.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느 학원 전화번호나 좀 알려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 학원 어디가 좋은데요. 어디가 용접사 만들어주는데요. 그 학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기 있다 보면 그 현장에 가보세요.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용접하는 곳이거든요. 가다 보면 다 길이 보여요. 누가 굳이 말 안 해도 그 근처에 가서 일하시다 보면은 그런 길이 보입니다. 굳이 제가 말 안 하고 누가 어디 다 알긴 알아요. 뭐 어느 학원이 어느 누구랑 연결돼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자세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돈 들여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용접하면은 딱 그거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 현장 끝나면 불쏘시개 같아요. 그냥 쓰고 버리는 거죠. 그 입장에서도, 반도체 현장에서도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은 뭐 갈바도 있을 테고요. 뭐 흑관도 있고, 또 백관도 있고, 갈바가 백관이죠. 서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뭐 갈바밖에 안 된다. 아니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흑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실력을 길러야죠. 그죠? 그래서 학원생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시험을 보는 테크닉을 좀 터득하러 테크닉을 좀 더 배우러 간다.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부터 거기 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래 못 가요. 제가 해보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런 애들은 또 예의도 없어요. 먼저 용접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인간관계 잘 못하면 가보나 뭐나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은 다 버리셔야 돼요. 담배를 핀다든지. 담배 피면 당연히 손 떨리죠. 손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고요. 담배를 피면 맥박이 올라가죠. 다 아시는 사람이죠. 맥박이 막 쿵쾅쿵쾅쿵쾅 뛴단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한참 높게 뛰어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손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눈도 빨리 망가지고요.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담배,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술 먹은 다음날 용접 자체 안 돼요. 절대 술 안 됩니다. 술, 담배, 여자를 과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적당한 자기 부인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적당한 성관계는 좋습니다만 그 이상의 과한 성관계는 피하셔야 되고요. 도박이 제일 나빠요. 어떤 분들은 월급만 타면 도박하러 가신 분이 있어요. 도박 안 됩니다. 마약은 더더욱 안 돼요. 마약, 도박 다 안 됩니다. 이게 모두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술 먹으면,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여자 만나고 싶고, 여자 만나면 더 그 다음 하고 싶고, 그 다음 하고 싶고, 더 짜릿한 거 하고 싶잖아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용접하고 바꾸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천해드리는 거는 반도체 현장에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추천하는 것은 세 번째는 플랜트 용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까지 하고 은퇴했는데요. 플랜트 용접사가 되는 거예요. 플랜트 현장 많잖아요. 뭐 조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도 있고요. 또 육상 플랜트도 있잖아요. 육상 플랜트 뭐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 육상 플랜트잖아요. 해양 플랜트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거 시추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해양 플랜트 용접사가 돼보는 거죠. 플랜트 용접사가 돼보는 거예요. 이런 플랜트 용접은 대부분 RT라든 UT가 반드시 있고요. 이종 재질도 굉장히 많고요. 비철금속도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자세도 어렵고요. 현장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 오른손, 왼손, 양손잡이가 돼야 되죠. 뭐 거울 놓고 용접하는 경우도 많고요. 손이 안 닿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에다가 마대자루 티그토치 연결해 가지고 길게 이렇게 용접해 본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특이하게 이런 플랜트 용접사가 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플랜트 용접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